오프라인으로 오시면요, 어떤 식으로 읽어드리는지 좀 하나의 사주를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해바라기꾼님도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여러분들 요거 한번 읽어보죠. 봄에 태어난 강물, 진월이니까 봄이죠. 봄에 태어난 강물로서 농번기 직전에 강물은 여기저기 찼기 때문에 귀여움을 받고 자란다. 통상 화려한 미인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능력 많은 어린 시절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며 바르게 자랐을 뿐인데 주변 여자들의 시기 질투를 경험하며 인생의 매서움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다양한 능력이 개발되었다. 물상적으로 흑룡으로 태어나 스케일이 크고 전투에도 용이하고 윗사람들도 끌어주고 알아봐주나 경쟁관계 혹은 애정관계로 다가오니 직업이 다섯이요 다양한 능력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렵도다.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간 연결고리를 이어주거나 소개를 시켜주는 브로커적인 일들은 대체로 가객을 향한 접객성 사업은 사람이 계속 바뀌기에 오래 2년 가능하다. 유금을 땡겨놨으니 58세까지도 미인의 인자로 살아가게 되고 용의 비늘인 을목을 지장간 안에 숨겨놨으니 권력지향적 시장 지배적 성향이 강하여 절제 심리가 무너지니 을묘운을 만날 때 해외 인연이 많다. 답답함을 해외라면 알아줄까 하여 구름 위로 승천하는 것이다. 단 이러한 성향은 자산 형성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으니 유념하여야 하고 수익의 분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얻고자 하는 성향에 있어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겠으나 문제는 분배가 아닌 방식이다. 범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범띠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게끔 돼 있고 유일하게 쥐띠와 인연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의 관리 인연은 짧으나 내 유전자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도다. 사회성도 좋고 사회생활의 능력 발휘도 좋으며 얼굴 또한 이쁘니 표면상 문제 확인을 여러 차례 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로다. 천문하여도 표면상 문제가 없으니 내가 직접 공부도 해보고 도사도 해본다. 이 명조를 보고 제가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감명을 안 받으셨겠지만은 문학 작품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여덟 글자를 보고 실제 이 여자분의 어떤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기도 세고 이제 굉장한 어떤 사회적인 능력치를 발휘하는 어떤 여자거든요. 문학 작품 같지 않아요? 이분은 원래 되게 센 여자란 말이야. 어? 이분은 되게 센 여자라고. 문학 작품 같아요. 목소리도 한몫하는데. 근데 실제로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시면요, 오프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미리 예약을 좀 잘 해주셨을 때. 어지간한 놈을 용납 안 하는 여자. 나한테는 이렇게 얌전하게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 삶을 관통당한다. 또 나는 그 표정들을 자주 보거든요. 제 손님으로 오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딱 이 표정이 뭔가 이렇게 관통당한 느낌이야.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이 명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명조를 가지고서 이거 또 진월에 태어났네. 봄을 기다리는 형국의 을축이 봄에 태어났으니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고 매사 운이 좋았다. 이 와중에 병화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른 시기에 핀 미인의 인자가 가득한 꽃이다. 개인의 성향은 을축답게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수동적이고 뭘 딱히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천에 먹을 복이 있고 내가 찾지 않아도 알아서 불러주더라. 내 속을 표현하지 않으면 신비로움에 보는 이들이 알아서 내놓고 즐기며 내 속을 표현하면 의외의 재능을 꺼내니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았도다.
단 이러한 삶의 방식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주위 사람에 의하여 이룩하다 보면 좋은 시절엔 사업가 친구들과 어울리겠으나 나쁜 시절엔 나쁜 이들과 어울려 스스로 발목을 묶는 형국이로다. 27세를 전후로 내가 노는 물이 바뀌었고 21, 22, 23년 나쁜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누적된 결과로 이 사람의 20대 초중반까지는 열심히 살려고 하였으나 화국을 만나게 되어 어디서 일을 한다던가 화려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며 살았으며 이때까지는 자기 주관, 소신, 실속을 챙겼으나 27 기미대운부터 돈 많은 여자들과 어울리며 이게 아닌데를 속으로 외치며 방황하였다. 그 이면엔 고생하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여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비록 직장 사업길에서 결과값은 좋지 않았지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 아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명조를 보고. 이 8글자로 이 문학 작품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나니까는 이 여자분은 가게 주변에서 안 떠나. 이 앞에서 1시간을 서 있더라고. 집에 안 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주를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좀 요런 쪽의 어떤 사주 감명을 좀 많이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거는 이제 글을 좀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런 패턴으로 좀 사주 감명을 했냐면 박재현 선생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 감명지나 그분이 이제 글을 잘 쓰시거든요. 박재현 선생님 그 명리 요강이라는 책을 보면은 명리 요강 어딨지? 아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병철 회장 그거 한 거 한번 볼까? 이병철 회장의 사주 명조를 보면서 박찬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이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독일의 박재환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근데 이분은 전 너무 글을 잘 쓰셔갖고 나는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한테 한 거지만 이분은 이제 한자로 아생평곡을 능지부와 욕척인간의 만중수라 빈역다사하고 부역다사하며 귀역유수하고 처적유수하며 왈비왈시는 인지상정이라 백년지계는 제어종덕으로 신목이 여전하다. 이 얘기가 여러분들 못 알아듣죠? 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여기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얘기한 건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거가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 터뜨리는 울음의 의미를 능히 알지 못한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사는 만 가지의 무거운 근심이라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분주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이고 귀하거나 천하거나 근심스럽기는 또한 마찬가지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인간사의 일상이라 백년대계는 조상의 음덕에 있으니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하리라. 한글로 번역했는데도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 원숭이 신자 하나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숭이 신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밭전자잖아요. 밭전인데 이거를 관통해 버린단 말이에요. 원숭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무신 일주죠. 언제 태어난? 봄에 태어난. 봄에 태어난 무신 일주인데 예를 들어서 그 임목이라고 하는 어떤 2월달은 뭐예요? 인월은 요 두 글자랑은 인신충인데 요 글자는 뭐냐면 봄이고 가을의 인자잖아.
그러면은 봄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나는 내가 표현하는 건 막 이런 느낌이에요. 봄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가을의 인자로 다 걷어들일 수 있다 없다? 봄에 씨앗을 뿌리자마자 가을의 인자로 걷어들일 수 있고 거산이죠, 거산. 이렇게 이것도 산, 거산이란 말이야, 물상적으로. 자, 이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이런 산, 이런 산, 이런 산, 이런 거산이라고, 거산. 이 토기운이 이런 식으로, 토기운이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면서 하나의 거산국을 마련하고 뒤쪽에 강물 흐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임수를요, 이런 식으로 강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딱 보면 돼. 그럼 뒤에 여기는 이 사람 자체가 배산임수야 아니야? 이 사람의 후손들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쪽 부위를요, 이 사람의 후손들이 있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후손의 공간. 후손은 배산임수에서 있는 거죠. 이 사람의 후손은 길하다 안 길하다. 나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 명조들을 보면서 이 와중에 여기 이 임목을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있죠. 옛날에 보면은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있잖아. 나는 내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인다고. 내 눈에는 이게 마치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처럼 보여. 이 임목이 이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이 임목이잖아. 임목, 관을 쓰고 있는 나무. 이 와중에 왼쪽에 또 뭐도 있어? 자기 집안 내에 있는 비석도 있잖아. 이 신이라는 게 물상적으로 보면은 딱딱하고 큰 돌인데 이거를 비석으로 세우면 되잖아. 뭐 어떻게 써 있고 왈라 이런 식으로. 나는 이 명조가 이렇게 보인다, 내 눈에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조상 공덕이나 조상 음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은 자다 아니다? 받은 자고, 옛날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의 역할이 뭐예요? 마을의 이정표지. 삼성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한다 안 한다, 이걸로. 삼성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이 와중에 조상을 잘 모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거산이잖아, 거산. 난 이 명조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거든. 어때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비석이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이 비석이 저쪽에도 하나 더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선산을 지키는 어떤 조상공덕의 어떤 선산을 지키는 어떤 명조로, 선대에서부터. 여러분들 너무 어렵습니까? 어, 나름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야, 나름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어려우신 것 같아. 엄청 쉽게 설명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글로 된 영역 이 부분만.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의 의미를 능히 알지 못한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사는 만 가지의 무거운 근심이라. 무겁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없다. 산으로서 무게감이 있으니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분주하기는 역시 마찬가지고, 귀하거나 천하거나 근심스럽기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산은 뭐예요? 거대한 산은 이 거대한 산은 가난한 자도 이용을 하게끔 돼 있고, 산으로서 부자인 자도 이용을 하게끔 돼 있고, 어? 귀한 자도 이 산을 귀하게 쓸 것이요. 어?
천한 사람도 이 산을 쓸 것이다 안 쓸 것이다. 이 산을 쓸 것이다. 백년 대계는 조상의 음덕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이거 어? 이 백년 대계는 조상의 음덕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보는 이 물상이 딱 나오는 거야. 와,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뭐다? 아까 이 그림을 보면서 백년 대계는 조상의 음덕이라. 선대에서부터 하여 이 비석을 잘 다뤘다 안 다뤘다. 이 비석들을 다뤘다. 그로 인해서 선대 조상이 이 비석을 다루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조상 공덕이 나 때까지 관통하였다 안 하였다. 본인 때까지 관통하였다. 본인 때까지.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에 와서는요, 여러분들. 이병철은 이병철 회장은 이 삼성이라는 그룹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를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밭전자를 보고서 이 독의 박재환 선생님은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한다. 번개는 전자다 아니다. 큰 기계라던가 큰 금속 재질이라던가 이런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음을 앞으로 대세는 뭐다? 전자다. 그거를 앞으로 대세는 전자다라고 하는 거를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음을 항시 유념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이 원숭이 신자를 얘기한 거라고. 기가 막히죠, 기가. 어? 그거를 다 표현한 거라고. 어떻게 좀 재밌습니까? 귀신의 눈이 번개와 같음을 유념하여라. 근데 지금에서는 과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갖고 그러는 거지만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폴더폰 쓰다가 스마트폰 썼을 때 굉장히 신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알파로 이 시절에는요 지금과 같은 세상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다 빨래방망이라고 알아? 여러분들 빨래판 아시는 분이 있어요? 빨래판? 옛날에는 빨래판이 있었어. 그거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돼갖고 거기다가 옷감을 올려갖고 빨래 비누 이렇게 벅벅벅벅 해갖고 그걸 가지고서 방망이로 이렇게 한다던가 빨래방망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빨래방망이로 그걸 한다던가 그 빨래판에다가 문지른다던가 그런 세상이었다고. 어? 그런 세상에 살 때 귀신의 눈이 번개와도 같으면 항시 유념하여라. 귀신의 눈, 번개와 같은 번개는 전자도 아니다. 귀신의 눈이라고 하는 건 참 신통하다 이거야. 참 신통하다. 이 원숭이 신자라는 어떤 요소도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죠. 신기한 것들. 현대에 와서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 너무 이런 것들을 그 현대에 와서 해석을 하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현대에 와서 내가 좀 전에는 이병철 그 회장의 명식을 이렇게 읽은 거지만은 근데 너무 박찬 선생님 글은 이거를 내가 죽기 직전에 다 할지 모르겠어. 김구 선생 명조도 있네요. 장면 부총리, 김구 선생, 장택상, 신익희. 이런 분들이 윤치영, 윤석호, 박병배, 그 근현대사 송진우, 근현대사를 관통하신 분들 아니야 다. 이분들이 다 박재환 선생님한테 봤다는 얘기예요. 박재환 선생님한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의 인자들이 싹 다 박재환 선생님을 만나 배웠다 이거죠. 그 무토는요 산이잖아요. 산. 무토라고 하는 거는 산에 해당하는데 이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토가 인의 장생을 하다 보니까는 무토 병존이죠. 무토 병존인데 이 무토도 인의 장생하고 이 무토도 인의 장생하고 이 무토도 얘도 위로 띄우면은 인의 장생하고 인의 장생하고 근데 내 자아가 모두 이 인목 하나에 의지하여 장생의 어떤 길조이니 대격의 징조라. 대격의 징조. 그거를 이제 또 대격의 징조라고 딱 표현을 하신 거죠. 응?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인목이 있다 보니까 마로자를 땡기죠. 마로자를 땡기다 보니까 인성 제왕지를 땡긴단 말이야. 큰 문서를 휘두르는 어떤 그런 명조가 이 명조라고요. 큰 문서, 마로자의 문서. 인성이 제왕지에 있잖아. 무토라고 하는 거는 큰 문서나 큰 계약. 응? 그 큰 문서나 큰 계약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 장성에 올라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사주가 그런 거지. JR 안녕? 야, JR 유튜브로 봐줘, 유튜브로. 어지간하면. 그래서 요걸 조금 더 뭐 읽어본다고 한다면요. 그 유금을 또 땡기거든. 유금을. 어, 유금을 땡기는데 상관. 사지 상관. 어, 사지 상관도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냐면은 이 유금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전자제품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을적 인자가 애초에 많고 가을산이라고 가을산 이 와중에 배산임수요 식신병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의 삶을 관통하고 이게 식신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자꾸 무슨 육친론으로 해석하면요. 식신이 병지에 있는데요. 이 사람 뭔데? 육친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의 구조이자 물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식신으로 백날 해석해봐라. 너무 좋죠. 오늘은 박재환 선생님께서 보신 이병철 회장의 명조를 진짜 쉽게 해갖고 또 내가 또 해석을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임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임수가 편제라서 그러니까 그 사주 하시는 분들이 사주 유튜버 분들이 얼마나 좀 한심하냐면은 이게 이 임수만 보고 사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 큰일 나는 어떤 관점이죠. 그럼 임수가 재성인데 편재성인데 임수가 뭐를 바라봤을 때 임수가 임인을 바라보고 임수가 이 임신을 바라보고 임수가 이 술토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사주팔자라는 게. 응? 자꾸 저 임수 입장에서 그 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육친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때는요. 그 이 편제라는 임수 입장에서 얘를 봐야지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이 임수 입장에서 이 술토를 바라보면 뭐야? 임수 입장에서 술토를 바라보면 편관관대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임수 입장에서 편관관대지를 본다는 것은 양쪽에 있잖아. 우리 사회의 고관 대작을 만난다 안 만난다. 이 사람의 사업은 고관 대작을 만나서 자기만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서 고관 대작을 만나 자기만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서 임수 입장에서 식신병지라고 이거 응? 임수 입장에서 임목 바라보면 식신병지라고요. 임수 입장에서 신금 바라보면 뭡니까? 편인장생지.
식신병지, 불편한 것들을 불편한 것을 편인장생, 독특한 기술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이 술토를 바라보면 평관관대지. 관대지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은 고관대작들의 도움을 받아 불편한 것들을 편하게 바꿔주는 사람으로서 그 이병철이라고. 저 임수를 봐야 된다고. 무토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일주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설명이 그런 거예요. 자꾸 일주론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저 임수 입장에서 봐봤냐고. 안 봐봤다고. 깝깝한 거라. 물론 저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늘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흐름을.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서 용신격국으로 하면은 뭐 용신격국으로 하면 안 맞는다고. 말도 안 되는 학문이 된다고. 사주팔자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이 어떤 사주팔자나 사주명리학이라는 고귀한 학문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고. 그리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거. 이 사람의 재성은 뭐야? 개수잖아. 개수. 계속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읽어야 된다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저 글자에서 이걸 봤을 때 이 글자에서 이걸 봤을 때 이게 사주팔자지. 계속 일주론 뭐 이런 거 하면 답도 없죠.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해갖고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사주 유튜버들한테도 좀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시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주 생활에서 굉장히 좀 좋을 거예요. 땅에 불나면 어떤 거예요? 119에다 신고하시면 되죠. 땅에 불나면은요 119에 전화하셔갖고 빨리 신고해갖고 화재를 조기 진압하셔야 됩니다.